다음 순서는 이분을 보면 유산하는 감동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힘든 시간에도 유산하가 큰 버팀목이 되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아시아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감동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궁금하시죠? 지금 이 시간 따뜻한 스토리를 들려주실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신 김충은 부사장님을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로잉업 김충훈 인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한글로 바꾸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제가 영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뭘로 바꿀까 하다가 보니까 다들 그로잉업이라고 앞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팀 멤버로서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사장님들. 네, 아유. 이렇게 좋은 날은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뭐 앉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그로잉업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저를 감동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보다는 덜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밤 10시에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궁금했나 봐요. 뭐 하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모하는 그로잉업 그룹에 인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오렌지를 먹고 하래요. 그래서 오렌지를 이렇게 썰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오렌지를 먹어야 되냐 했더니 오렌지를 먹으면 입에 그 침샘이 자극이 돼가지고 혀가 잘 굴러간다고, 실수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한번 잘 혀를 굴려서 여러분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원래 이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고 나서 유산화가 성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뵌 분이 아니지만 얼굴을 뵙더라도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고 인사를 드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 헤어스타일은 저는 마스크를 써도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다 알아보기 쉬운 아주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유산화에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의 보이는 이 모습보다도 너무 많아서 저희 그 유산화 샴푸 있잖아요. 그걸 제가 쓰면 한 달을 지금 못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품을 내야 되니까 샴푸 향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샴푸 한 통이면 거의 6개월을 쓸 수도 있는 정도로 숱이 줄어드는 계기가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유산화에 왔습니다. 입사를 해서 너무도 많은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몸이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 나왔는데, 하루는 그때가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를 8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이 채 못 됐네요. 그때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나서 그 집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한 대 맞고 와야 되겠다. 단순 감기 몸살이 오래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슬리퍼 끌고 오버 하나 거치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도 큰데 또 어딜 가라는 거지? 이러고 이제 조금 더 큰 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이 똑같이 이제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뭐라 그랬더라?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피 검사 해보라고 했으니까 해서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집에 보내줄 줄 알았더니 검사를 하는 과정에도 저를 어디다가 이렇게 격리시키고 마스크를 주고 뭐 지금 같으면 마스크가 굉장히 흔한 때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왜 이제 잘 제가 뭐 혹시 전염병이 있어서 옮길까 봐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렸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못 나왔어요. 한 열흘 정도를 안 내보내 주더라고요. 제가 회사도 가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첫 킥오프 행사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일이 바쁜데 "날 여기 가둬두면 안 된다.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그 의사분께서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저를 보면서 "지금 당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양반이 말을 심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검사 저 검사 해 보다가 검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골수 검사라는 것을 해 보라고 해서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인제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치료를 해라."라고 해서 그 종합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그 큰 지정해 준 그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그 앰뷸런스에서 이제 그 혈액을 달고 제가 그 앰뷸런스라는 차를 처음 타고 가면서 '아 이게 뭔가 좀 큰 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결과를 받은 것이 이제 그 골 어 급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이제 진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예 진단을 받았는데 뭐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암이나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몸속의 장기에 어떤 암이 많이 단계가 높아져서 그럴까 걱정을 하다가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어 안 무섭잖아요. 백혈병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 굉장히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봤었고 예쁜 주인공이 이렇게 겪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덜 무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지했던 거죠. 그만큼 건강에도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었고. 그렇게 해서 인제 제가 병원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거진 3 주를 제가 회사를 못 가고 그 마지막 지정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최종 확진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한 그 삽입 수술을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거를 가슴에 수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받고 병실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그 밤에 한 2 시쯤 제가 자다가 깼는데 그때 제가 특시를 썼습니다. 예. 특시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병실이 안 나와서 병실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병실이 특실밖에 없어서 특실에 갔다가 거기서 인제 그다음 병실이 나오면 그다음 병실로 다음 병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특실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특실이 일단 뷰가 좋아요. 한강이 이렇게 보이고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그 한강에 비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어 제가 좀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이 병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어 '아 나도 우리 그로잉업 사장님들처럼
유산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원을 했구나. 이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노동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족의 생계가 제 노동 수입에 의존해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 이제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그랬던 거고 작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컸죠. 그래서 유산화를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쨌든 그날 마음 정리를 하고 그런 후회도 하고 집에 이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됐다. 확정이 됐다. 내일 아침이면 시작된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그냥 뭐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낮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이제 하려고 했던 집사람이 제 전화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꼭 지금 전화해야 되느냐,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네. 왜냐하면 제가 아프다고 그것도 뭐 감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굉장히 심각한 병을 얻었다라고 회사에 통보를 하는 것은 회사에서 99.9% 이제 저를 놔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집사람이 아주 잘 아는 거죠. 그 걱정이 제일 커서 이제 저를 안 하면 안 돼. 처음으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참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상황들이 가슴 아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병에 걸렸다. 근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냥 뭐 백혈병이 영어로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뭐 그렇게 아픈 것을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좀 되게 제가 인정하기도 그렇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계속 그래서 회사를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암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통화했던 분이 셔먼 사장님입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 사장님. 암이냐? 그래서 그렇다. 알았다. 너는 젊으니까 치료에 집중하면 금방 회복될 거다. 회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집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올해 회사는 신경 쓰지 말래. 거봐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 된 것은 언제든 이제 제가 이제 통보가 오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그 와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지?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뭐 그 자리가 그냥 자리도 아니고 회사를 대표해야 되는 어떤 중책적인 임무고 또 그 자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너는 젊으니까 치료 잘 받고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라.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계속 그러다가 얼굴 보고 말씀하시기가 미안하니까 서면으로 말씀하시려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답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대답을 못 받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셔먼 사장님께서 한국을 더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국의 지사장 자리를
면접을 봐서 누군가를 대비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또 우리 셔먼 사장님께서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그분에게 내가 면접을 보는 날은 충의 와이프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충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때 나는 면접을 볼 거다. 그전에는 절대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자리를 계속 보존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좋은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병원이라는 곳이 제가 그때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마다 너무 상태들이 안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가시는 분들도 하루에 몇 분씩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그것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2인실에 갔는데 너무도 멀쩡하게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도 멀쩡하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여길 오셨냐?" 그랬더니 치료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강원도에서 오셨답니다. 양구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양구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운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운전을 해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 1차 치료 끝나면 뭐 경과 큰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가 아니구나. 이 제가 속해 있는 이곳 바깥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답답하게 이 작은 곳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만 보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구나.'라는 그 아주 단순하지만 큰 깨달음을 제가 그 자리에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어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제게 보전을 해 줬던 그 직책 그것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몸은 약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뭔가를 집중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동력이었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회사에서 저의 어떤 그 직장을 오랜 공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존해 준 것은 단순히 그 직장을 보존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연장선까지도 잡아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맨날 "유산화 패밀리 우리는 가족입니다. 유산화는 가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정말 자기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 혹은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가라고 돌이켜 보니 정말 유산화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유산화 왜냐하면 좋을 때는 가족이라고 하기가 쉽거든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어떤 성과가 잘 나오고 서로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쉽지만 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여러분들께 말로만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감동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슴으로부터 가지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고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감히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제가 꼭 오늘 그로잉업 미팅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그로잉업에는 우리 그 박청대 편학검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질투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혹시라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그 첫 치료 기간에 박청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병원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병원을 알려달라는 분이 많이 계셨죠. 왜냐하면 제가 아픈 걸 아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 제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지금의 홍궁화 지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로비에 박청재 사장님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 얘기를 했느냐 누가? 그랬더니 아니 얘기를 안 했는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병원마다 전화를 하셔서 김충훈이라는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 yes, no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시는 사람 몇 분 이렇게 하셔갖고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내려와 계시다고 하고 저를 볼 때까지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그때는 머리가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체적으로 약해진 상황이고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의 상황이어서 뵙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를 딱 내려갔는데 그 병원 의자의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딱 가는데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그 일어나시는 모습 뒤에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광채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느 분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굉장히 큰 이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뭐 과일 바구니 이만한 걸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나무 이렇게 조그만 그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그거 보고 이제 기운 차리시라고 그거랑 갖고 오셨는데 그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올라갔죠. 인사드리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나무도 흙 이런 곳과 제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제 그 과일 바구니는 박정대 사장님께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매점에서 사셨으니까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거기서 바꿔준다고 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저희 어머니께 들었더니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 다른 걸로 바꿔오셨더라고요. 본인이 드시고 싶으신 걸로. 그러면서 저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충훈아, 박정재 사장이 바구니 엄청 비싼 거 갖고 왔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거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왜 메뉴처럼 맨 밑에 소, 중간에 중, 그리고 맨 위에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박정재 사장님께서 가장 큰 거를 사갖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셨더라라고 보여주면서 그게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병문안을 다녀봤지만 누군가에게 인사를 갈 때 뭐 그런 대중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메뉴가 있어서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중간 쪽으로 많이 손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고급, 중급, 뭐 기본 이러면 중급에 많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 씀씀이와 또 그렇게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모습, 그리고 나중에 제가 중간에 치료를 하고 잠깐 퇴원했을 때 인사를 드렸을 때 저를 이렇게 한번 힘껏 이렇게 안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안음 속에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때는 뭐 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가 정말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그때 우리 박청자 사장님, 편학범 사장님의 어떤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게 보여주셨던 그런 후원, 그리고 유산한 가족분들이 그때그때 보내주셨던 사진, 메시지, 영상 이런 것들은 진짜 저희 어머니 말에 따르면 항암 중에서도 그렇게 잘 듣는 항암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대단하지만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여러분들 또한 정말 감동적이고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소속돼 있는 팀 마찬가지, 그런 문화 마찬가지, 이 업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로잉업을 사모한다, 팬이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갔는데 글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Growing Up. 그래서 그냥 샀어요. 이름이 Growing Up이라서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이 책을 사는 것만으로 Growing Up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샀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응원하고 있고, 그 저한테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고 힘들 때 지금의 어려움 보지 마시고 제 눈 바깥에 있는 밝은 빛을 항상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게 잘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그로잉업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로잉업 이름 그대로 그로잉업 할 것으로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